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비 수정기는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폼을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2번 문제가 컨트롤에다가 이제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섹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의 운항을 관리하는 운항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대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연속 폼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는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속 폼으로 하게 되면 여러 명의 데이터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 붓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고, 우리는 폼의 보기 형태로 이제 바꿀 거니까 폼 선택기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속성 시트 창에 우리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기본 보기하고 지금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단일 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하나의 데이터만 본문에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속 폼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바꿀 거 바꿨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에 여러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본문에 이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폼에 최소와 최대와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이제 최소와 최대와 단추 이런 것들은 우리 폼 자체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형식이나 이 탭에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최소와 최대와 단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둘 다 표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관련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표시 안함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와 최대와 단추가 표시가 안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개수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개수가 맞죠? 이 컨트롤에다가는 레코드의 이제 전체 개수가 가운데 정렬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언바운드가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특정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이요. 데이터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카운트라고 쓰고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코드의 개수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고 얘가 이제 개수가 이제 표시가 될 때 가운데로 정렬돼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우리가 요 컨트롤에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클릭한 다음에 요걸 이제 가운데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개수가 가운데 정렬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의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그 본문 영역이 항상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이라고 써져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본문이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이제 속성 시트를 봤을 때 본문이라는 그 구역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본문이라는 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은 탭에 보게 되면 우리 배경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배경 1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배경 1이라는 걸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문제에서 시킨 대로 샵이라고 써주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FEE 써주고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B요. BA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배경색의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문제 제시한 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영역이 항상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본문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표시 시기요. 표시 시기가 지금 화면만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으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항상 표시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영역에 들어와서 배경색 바꿔줬고요. 그리고 표시 시기는 이제 항상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배경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문 영역이 이제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한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폼 바닥글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보게 되면 txt 우리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이곳에 앞쪽에 보니까 합계하고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다가 총 결제 금액의 합계를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 결제 금액이다 해서 본문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의 합계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합을 이제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총 결제 금액을 싹 다 썸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설정을 하래요. 그 얘기는 우리 합계라는 이 컨트롤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변경을 못 시키게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찍어서 txt 합계가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해 줘야죠. 확인했더니 맞죠? 그때 이제 우리는 총 결제 금액의 합계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대가로 열어서 우리가 총 결제 금액이라는 그 필드에 썸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결제 금액이다 해서 총 결제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이렇게 써서 썸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컨트롤은 이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은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사용 가능한가요? 예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사용 가능 요것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합계의 값이 이렇게 쭉쭉쭉 떴어요. 그리고 요 컨트롤을 우리가 마우스로 찍으려고 해도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컨트롤, 이 값을 아예 변경을 못 시키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집어넣으래요. 그때 특수효과를 볼록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본문 그러면 이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집어넣을 거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앞에 눈금자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면 그곳에 들어있던 그 위치에
그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여러 항목 선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 이곳에 특수 효과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록으로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기본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볼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컨트롤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까지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폼 완성하는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운항 고객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하던 그 폼이죠. 요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폼의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목적지 명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그 컨트롤을 위 화면과 같이 콤보 상자 형태로 변환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목적지 명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요 컨트롤의 명이 CMB 목적지명, CMB 목적지명 요 컨트롤이 맞죠? 지금은 우리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이제 변환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목적지명이 쭉쭉쭉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문제죠. 그러면 일단은 이 컨트롤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를 이제 변경하겠다 해서 변경을 선택해주고 이곳에서 이제 콤보 상자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목적지명을 콤보 상자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 이제 데이터를 지정해 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그때 우리 행 원본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행 원본의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돼 있어요. 우리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걸 이제 갖다 쓸 거니까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행 원본만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행 원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뒤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요 점점점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작성기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에 목적지명을 이제 콤보 상자로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적지명 요것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명을 이제 넣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기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행 원본에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점을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셀렉트 구문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행 원본에다가 바로 그냥 셀렉트 구문을 바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지상 보니까 열 이름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열 이름을 이제 표시하는 거는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에 있습니다. 해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열 이름하고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아니오를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가 목적지명 그 한 개만 나타낼 거니까 열 개수는 그냥 한 개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열 너비를 바꿔라, 목록 너비를 바꿔라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싹 다 이제 해줬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고, 그때 얘가 이제 아까는 텍스트 상자였는데 지금 콤보 상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요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목적지 명이다라고 해서 열 이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쭉 나타났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 폼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닫기 해서 클릭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항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운항 고객 관리라는 폼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던 이 폼이죠. 이 폼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게 되면 폼에 열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열기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하면,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폼,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대화 상자 형식으로 여는 그 폼 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지정이 돼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폼은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 주고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는 요 폼을 이제 열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오픈 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폼의 이름은 우리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그래서 우리가 폼 이름을 보험사 현황이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폼을 대화 상자 형식으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창모드가 지금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대화 상자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보험사 현황이라는 이 폼을 우리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데 그때 이제 대화 상자 형태로 열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럼 조건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워줄 거면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폼 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폼 열기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열기하고 매크로가 생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열기라는 이 단추랑 서로 이제 지정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열기라는 이 단추 이제 찍어주고요. 이 열기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폼 열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그때 온클릭 이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 요거 이제 폼 열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찍어서 cmd 열기요. 열기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요 폼 열기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여기서 이제 열기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보험사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 상자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폼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죠. 그럼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운항 고객 관리라는 요 폼도 이제 닫아주면 되겠네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 두 번째 문제요. 우리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아까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하는 그 문제였죠. 요런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요런 유형도 실제로 이제 시험에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